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20일 이평선에서 주가가 지금 일주일 넘게 일단 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셀트리온의 주가 최근에 뭐 시장 흐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이 좋았을 때 어떤 기대감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난주에 좀 넘어가면서 이 주반 이번 주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이 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결국 이제 그 다음날 내려가면서 이번 주에는 이제 21 이평선에서는 나름 이제 갭다운 양봉, 어제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터치, 오늘은 장중에 좀 내려갔습니다만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는 좀 유지를 하면서 마쳤죠. 그래서 좁은 어떤 흐름에서 어떤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이 파라볼릭자 같은 일주일 넘게 일단 상방의 어떤 추세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좁은 어떤 이제 볼린저 밴드를 유지한다는 말 자체는 추세가 지금 이제 플랫형으로 갇혀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부분들을 올해 내내 사실은 큰 어떤 흐름으로 만들지 못했던 게 결국 수급의 어떤 이슈가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좁은 어떤 흐름에서 밑단에서 좀 샀다라가 올라가면 파는 흐름들을 좁은 어떤 흐름에서도 좀 하는데, 어제 이제 대규모 또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한 6만 주 가까이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4걸 연속 일단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공매도 매매 비중은 6.74, 시간에 5분 정도 빠져서 17만 7천 원대. 그래서 17만원권 이제 초반에서 이제 11월달 후반부터 12월달 밑단에서는 이전에 이제 8월달 9월달에 16만원권까지 내려갔던 부분을 이번엔 17만원권에서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밑단의 흐름들을 좀 지지하면서 옆으로 이제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자, 이 흐름들이 이제 주봉상에서는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모습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10월달부터 12월달 내내 한 2달 넘게 지금 윗단을 지금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어떤 거래량의 어떤 부족들이 큰 원인 중에서,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은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흐름이 있으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기대감들을 직판과 더불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수렴을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해주고 있는데, 답답한 부분들은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작다 보니까요. 이 흐름들이 12월 달에도 큰 흐름을 못 내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3사의 이제 공이 이제 같이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비교 대상에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미국의 이제 뭐 이 일라일리나 암젠이나 이런 거 대비하면 셀트리온의 어떤 이런 어떤 부진들은 올해 내내 장기적으로 큰 흐름 없이 이어지고 있는 어떤 편입니다. 자,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직접적인 기사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사실 이제 2017년 18년 이후에 추가 이제 후속 어떤 제품들이 이제 큰 규모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레드오션 관련되는 부분, 2013년 이후로 나왔던 부분의 어떤 이제 퍼스트 무브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고 난다면 후발주자들이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경쟁력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를 못 냈던 기업들은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쪽에 이제 임원진 쪽에 있던 분이 나와서 이제 플러스 관련되는 부분으로 1세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기대를 모았다가 파산을 했죠. 그리고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도 좀 힘들었던 이 허셉틴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진출했던 기대감이 뭐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립 7년이 되어도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지금 이제 뭐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만큼 이 바이오시밀러가 후발주자들이 들어와서 성공하기 상당히 쉽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상당히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경쟁력은
굉장히 지금 심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캐파 능력,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들도 후발주자들이 초기에 넘어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세팅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5개, 여기 셀트리온 헤어즈마도 있죠. 일종의 이제 퍼스트 무브 형태가 되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암전에 이제 칸젠티가 하이자의 이제 트라지메라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거의 두 제품 자체가 60% 넘게 나고, 나머지 이제 뭐 마일란이나 삼성 이제 바이오에피스라든지 셀트리온 제품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어떤 진입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미 이제 뭐 물질 특허는 지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시장에 진출할지가 가격 경쟁력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성공했던 사례가 사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2012년도에 국내 승인하고 2013년도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이제 개발의 어떤 속도라고 보면 경쟁자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퍼스트 무브로 할 만큼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뭐 트룩시마라든지 허주마, 그리고 이제 개발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빠른 상용화로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 셀트리온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 이 부분들을 추가적인 어떤 이제 신규 성장 동력원으로 넘어가느냐 여부가 사실 내년, 내후년 미국의 어떤 직판과 추가적으로 이제 허가된 어떤 제품에 따라서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말고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흐름으로 어떤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2025년,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5개 어떤 바이오 시밀러와 또 2030년도에는 새로운 어떤 이제 10가지의 신성장 동력원도 확보를 한다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이중항체라든지 ADC라든지 이런 모달리티를 달리하는 어떤 부분의 어떤 투자들은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얄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특허 소송 관련되는 부분은 이런 조기 선점을 위해서 당연히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퍼스트 무브가 에버그린 전략으로 원사와 이 소송 관련되는 부분에서 성소를 하면서 이런 어떤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 사실 이제 램시마 SC의 미국 시장의 어떤 허가 관련되는 신청,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예, 당초 여기에 관련 허가와 신청 관련되는 기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코로나 전부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레드오션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주가도 많이 빠져 있다가 이런 어떤 레드오션에 관련되는 부분을 바이오 신약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 레키로나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가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어도 이제 코로나 때 어떤 백신의 어떤 기대감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기타 이제 뭐 안백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미국에서는 이제 추천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레키로나 이후에 본업에 관련되는 기존의 캐시카우와 추가적인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뭐 그다음 베거젤마라든지 기타 아일리아 스텔렐라 프롤리아 이런 어떤 이제 추가 바이오 시밀러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내년에 이제 직판을 통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성과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 영향과 수급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뭐 그런 흐름이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램시마 SC의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올해 허가 신청과 빠르면 내년도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타 뭐 스텔레라든지 여러 시밀러의
이 허가 과정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내년도 9월 달에 이제 물질 특허가 완료됩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이제 제약 관련되는 부분은 자회사 얀센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레미케이드와 더불어서 이 스텔레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도 셀트리온이 또 도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램시마이스시의 어떤 성장이 미국 시장 어떤 진출까지도 어떻게 좀 빠르게 진행되느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우성 대표의 연임 관련되는 이슈, 삼성의 이제 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동기죠. 61년생이니까 기우성 그 셀트리온 대표와.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내년도는 성장보다는 지금 이제 사업의 안정을 택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연임이 좀 유력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적도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실적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런 흐름의 주가 흐름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8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을 1년 반 만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5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이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흐름을 내고 있지 않는데, 이전에 2020년도라든지 2017년도의 흐름하고는 요때는 이제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 관련되는 수급의 이슈가 있고, 요때는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성장주들은 본업에 관련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 유동성의 공급이 어떻게 시장이 들어오느냐가 주가의 어떤 큰 흐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알다시피 2020년도에 유동성이 축소되고 내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 좀 나을 수 있는 흐름 분명히 있는데,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어떤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의 어떤 주가 흐름을 봤던 분들은 이 구간들이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흐름은 분명히 이제 상방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 흐름 자체가 원체 지금 조용히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한 흐름들은 당분간에도 계속 일단 요런 흐름들이 이어질 어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라운드 넘버니 20만원대, 그리고 20만원대를 가기 위한 주가 흐름에서는 18만 5천원과 19만 2천원대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 또 올라가기가 지금 일주일 내내 이제 못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에 변곡점이 나오는지 여부가 주가 흐름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